병군이 부르게 빨리 시작하자. 안녕하십니까. 실무지점 창업계획서에 대해서 발표할 1학 반 정의선입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업 배경, 두 번째로는 창업에 대한 필요 요소, 세 번째로는 창업 비용, 마지막으로 재무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 배경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상황과 주변의 요구에 따라서 장래희망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 선수를 꿈꿨었고, 중학교 때는 또래 행동 도움이라는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서 청소년 지도사라는 꿈을 꿨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유치원 때부터 시작한 태권도 때문에 태권도 사범이 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국을 가게 되면서 이 꿈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꿈은 자연스럽게 중국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내 장래희망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국어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교직 이수가 있는 학교에 와서 교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꿈을 꾸게 되어서 한국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니 교직 이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군대를 가게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장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좀 천천히 해주세요. 네. 시간 많이 드릴게요. 제가 꿈꿨던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와 동시에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저는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느꼈고, 요리사가 되기에는 이미 많은 과정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음식점을 하면 어떨까, 특히 제가 중국에서 맛있게 먹었던 중국 음식점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선족들이 이미 많은 중국 음식점들을 장사하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적으로는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중국을 컨셉으로 한 중국 음식을 파는 술집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주점을 창업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업에 대한 필요 요소입니다. 창업할 곳을 선정하고 가게 컨셉과 메뉴를 구상하고 또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창업에 대한 필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할 곳을 선정할 때 유리한 조건은 저는 연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연고지라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 이 지인들을 통해서 초반에 손님들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홍보에 대해서 용이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연고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수원이 있고 대학교를 나온 대전, 그리고 고등학교를 나온 인천,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연고지를 선택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상권들을 분석을 해서 어느 곳이 저한테 가장 용이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조건으로는 주거 인구수를 파악하고 또 그 상권의 유동 인구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그 안에 동종업계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연고지인 인천과 상권 분석 결과 제 기준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냈는데요. 바로 인천 강단사거리 먹거리타운입니다. 제가 이 상권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현재 그 강단사거리 쬐그마한 종합병원에서 선별진료소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나 출입하는지 출입자 등록대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자그마한 병원에서 하루 평균 400명에서 500명의 환자가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검사하시는 사람들을 따로 체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합치면 하루 평균 600명에서 700명이 그저 자그마한 병원에 왔다 갔다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권 자체도 괜찮고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데 여기서 창업을 하면 어떨까 한번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사이트 소산시민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100여 곳의 공장 단지가 위치해 있고 먹거리타운 주위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었으면 다른 중심가에 비해 근접업계가 굉장히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창업하자고 하는 강단사거리 반경 400m 내에 있는 주거인구수입니다. 6만 명이나 되는 주거인구수가 있고 제 주요 타겟층이 20대에서 40대가 절반인 한 2만 7천 명 정도 가량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반경 400m 이내지만 저도 이쪽 근처에 살아서 아는데 반경 1km까지 넓혀도 놀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으면 이 강단사거리밖에 없어서 다들 이곳을 많이 찾습니다. 또한 유동인구수가 2020년 12월에 20만 명을
발성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공장이 100여 곳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동인구수가 많으면은 창업하는 데 유리한 조건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퇴근하는 사람들이 반주를 즐기면서 이 감자사거리를 찾을 수도 있고 또 회식을 하면서 이 주점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업할 곳을 선정할 때 이 유동인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주거인구와 유동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경쟁 업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90개의 곳이 창업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전문적으로 주점을 운영하는 곳은 고작 12곳밖에 안 되면서 또 제 주요 경쟁 상대인 중국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을 조사해보니까 그 대표격으로 하는 양꼬치점도 고작 4군데밖에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적은 동족업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창업지로 선정을 했고 이렇게 선정함과 동시에 가게 컨셉과 메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음식점, 중국 술집 하면 다들 떠오르는 게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홍등으로 꾸며져 있는 주점을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홍등이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흔한 컨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표현하는 다른 컨셉, 다른 이미지가 무엇일까 라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대나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랑 같이 팬더도 떠올랐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잘 결합을 하여서 어떤 컨셉을 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진나라 때 도원경이 도화 환경에서 이렇게 나온 무릉도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적절하게 배치한 다음에 제가 폰티를 짜갖고 친구한테 부탁해서 대충 인테리어를 부탁했는데요. 이런 식의 인테리어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 캐드로 한 거고 실제 한 거예요? 아니면 캐드로 해갖고 만들어 준 거고요. 예. 무릉도원이라는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구름 같은 경우는 그러네. 구름 조명이 실제로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조명을 이용해서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거고 또 대나무 벽지를 사용해서 대나무를 표현하고 인공 대나무 설치, 인공원 설치, 뭐 펜다를 이렇게 설치해 펜다는 약간 신선들을 대체해서 이렇게 넣어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사진도 귀엽게 찍을 수 있게끔 포토존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간 날 때 이제 스모그 기계로 스모그를 뿜어주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게 컨셉을 이렇게 정했으면 이제 메뉴에 대해서 구상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이나 유학 경험 있는 친구들이 맛있게 먹은 음식들 중에서도 한국인 입맛에 맞을 것 같은 음식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본 결과 이렇게 메뉴들을 나눠봤는데요. 탕류, 로스류, 볶음류, 튀김류, 사이드 메뉴를 기본 안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탕류인데요. 우육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지만 훈tun과 완자탕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훈tun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자면 중국식 물만두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자탕은 어묵탕이라고 오뎅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토마토 계란탕이랑 수완어선을 선택하였는데요. 토마토 계란탕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스크램블 한 다음에 그 위에 토마토를 볶아서 분물을 내서 약간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해서 달콤하고 짭짤하게 먹는 음식이고요. 수완어선 같은 경우는 한국인 대상보다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택한 음식입니다. 그 이유 문 열어놔. 들어와. 괜찮아요. 계속 발표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열어놔. 이 상권 근처에도 중국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쉽게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메뉴 중에 수완어선을 선택했는데요. 이거는 중국의 고추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와 뭐 두부장 이런 거를 해갖고 식초 중국식 식초를 해서 약간 시큼하면서도 매콤 짭짤한 음식인데요. 이 음식을 제가 먹어봤는데 마라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에도 마라탕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로스류인데요. 로스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실처럼 가늘게 썬 고기를 가지고 요리한 요리들입니다. 이 요리들은 대부분 한국인들 입맛에 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격인 이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cengianro스 같은 경우는 뭐 굴소스라든지 간장이나 설탕을 베이스로 해서 이 로스를 볶은 다음에 깐더프이면 건두부를
오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라든지 이런 거에 싸서 먹는 음식이고요. 칭찬로스는 씨 없는 고추를 이 로스랑 같이 후추랑 소금 같은 거 만든 음식이고, 이 시암로스는 이 물고기 업자에서 알 수 있듯이 어향이 나는 로스 메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로스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볶음류 같은 경우는 콩바오지딩, 허이버로, 로창창도를 넣었습니다. 콩바오지딩 같은 경우에는 큐브 모양으로 만든 닭고기를 두반장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 향신료를 가지고 땅콩이랑 이렇게 볶아서 만든 음식인데 이게 고소하고 짭짤하면서 맛있습니다. 로차오 짱도 같은 경우는 일명 줄기콩이라고 하죠. 그 줄기콩을 일로스랑 소금이랑 후추가 내서 만든 음식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 가정식으로 많이 쓰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찾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튀김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한 멘보샤랑 꼬바로우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띠딴시엔 같은 경우는 다들 뭐 이게 튀김류냐 아니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튀김류냐면 감자랑 가지를 먼저 기름에 튀긴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물엿이랑 간장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채소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튀김류로 넣었습니다. 그다음 사이드 메뉴인데요. 찌담빙, 파이왕과 계란볶음밥입니다. 찌담빙은 얇은 밀가루 반죽에다가 계란 반죽을 입히고 그 위에 소세지라든지 각종 야채들을 이렇게 말아서 약간 캐럿식으로 먹는 음식이고요. 파이왕과는 오이무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의 오이무침은 약간 매콤하면서 짭짤함을 나타내는 반면, 이 중국의 파이왕과는 식초랑 소금으로 해서 약간 시큼하면서 짭짤한 맛을 냅니다. 이 역시 중국의 대표적인 맥주 안주로 유명하기 때문에 사이드 메뉴로 넣었고요. 한국인은 또 반찬들을 먹으면서 밥을 많이 찾기 때문에 계란볶음밥을 사이드 메뉴로 넣었습니다. 기본 안주부터는 구성은 마오로랑 해바라기씨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뉴를 선정했으면 가게에 이제 메뉴판 같은 컨셉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형한테 부탁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내려고 일부러 초점을 흐리게 해서 그 간판을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이 메뉴판 같은 경우에도 대나무를 저희 가게에서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가게 운영 계획입니다. 주 6일 월요일 휴무할 것이고 6시부터 2시까지 운영할 계획이고요. 테이블은 20, 30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 계산해 보다가 테이블 7개에서 8개 정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주방 보정 1명, 평일에는 홀을 1명, 주말에는 홀 2명, 저 같은 경우는 주방과 홀을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창업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창업 비용을 할 때 창업지 부동산 가격,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과 기타 비용, 그리고 인건 비용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가면은 각 건물의 매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나온 매매가를 조사해본 결과 3,000에 150, 3,000에 180짜리도 있었고 1,500, 110, 1,500, 12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다 20, 30평 기준의 건단사거리에 위치한 건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보증금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고 월세는 100에서 150이지만 제가 창업할 때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하여 3,500에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권리금을 받지 않는 건물들이 많지만 이후에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6개월 정도는 월세에 대한 부담감 없이 가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부동산 비용은 4,5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과 기타 비용입니다. 타일 비용은 자재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만 대부분 평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이기 때문에 400에서 6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타일을 까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술자는 단가가 하루 기준 30만 원, 조공의 단가는 15만 원, 중기공은 2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평 정도의 작은 규모에게 기술자 1명, 인부 1명, 중기구 1명 제대로 고용하면 하루에 65만 원, 3일 안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인건비 195만 원에다가 타일 비용을 해서 총 700만 원 정도이지만 제 소꿉친구가 지금 팀장급 이장장이고 아버지가 이장 소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해준다고 해서 480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도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각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20평 기준으로 도배 비용이 한 80만 원 정도 들고요. 인구 비용은 80만 원에서 160만 원을 잡았고 또 팬더 인형 주문 제작, 인공호수 설치, 인공 대나무 설치와 같은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 테이블 포함해서 1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전문 컨설팅이나 이렇게 자세한 견적 같은 경우에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이렇게 열심히 구글링 해본 결과 평균 100만 원인데 평균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에 복지랑 타일이 포함되는 비용이어서 앞서 말한 그 조사한 가격들을 빼서 6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주방도구 비용 등으로 100만 원, 메뉴판, 내부 가판과 같은 기타 품목으로 200만 원. 그래서 총 인테리어 비용과 기타 비용, 예상 비용으로는 2천만 원이지만 이게 다 여유롭게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테리어 비용과 기타 비용은 1,7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인건 비용인데요. 주방장 평균 인건 비용은 주 6일 8시간 기준으로 알바놈이나 알바 천국을 조사해본 결과 월 220에서 25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또 홀 알바생은 평일에 한 명을 쓸 거기 때문에 하루에 7만 원, 주말 같은 경우에는 2명을 쓸 거기 때문에 14만 원, 그리고 매주 월요일 휴무이므로 한 달 기준 홀 알바생은 월 224만 원에 4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474만 원이 제가 한 달에 나간 인건 비용인데요. 4달 정도는 가게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의 여유돈으로 초기 인건 비용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적으로 부동산 비용 4,500, 인테리어 기타 비용 1,700, 인건 비용 2천만 원에서 8,200만 원이지만 이 모든 게 다 농락 잡은 비용으로 200만 원을 차감해서 초기 자본 토탈 8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자본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건지 재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초기 자본은 8천만 원이란 자본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현재 월 250을 받으면서 일하는 중이고 1월부터 3월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현재 돈을 축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업하기 전에 자본 중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이고요. 현재와 비슷한 금액이나 그 이상의 돈을 주는 직장을 목표로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7천만 원을 위해 아까 8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모은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7천만 원을 위해 월 100 이상만 창업 비용에 투자할 예정이고요. 현재 스타트업을 하는 선배들의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제 동생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위험 부담이 적은 주식을 적금 대신 넣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취업 후 4년 안에 자본을 모아서 창업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수익 창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월 매출이 판단되고 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매출 중 세금 10%랑 재료비 30%는 고정금액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비를 왜 30%를 받아내면 음식을 팔았을 때 재료비를 제외하고 70% 정도가 남아야지 가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30%를 잡았고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 2%, 그리고 전기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의 7%에서 8%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 매출의 50% 정도 비용을 제외하고 순이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앞서 파악된 인건비 월 470만 원씩 고정이고 또 월세 200만 원씩 고정이고 하니까 50%도 제외하고 674만 원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인 테이블 기준, 4인 기준 테이블 7, 8개 기준으로 매출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하루에 8시간으로 운영할 것이니까 4시간, 4시간씩 분할을 해봐서 한 테이블당 5만 원이 나가는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2팀씩 받을 수 있는데요, 하루에. 그렇게 하면 하루 평균 수익은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80만 원에서 아까 말한 고정으로 50%가 빠지니까 40만 원을 빼고 하루 40만 원이 제 순이익인데요. 이 40만 원에서도 또 주 6일 근무할 거고 또 한 달이 4주로 운영되니까 960만 원이 제 순이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월세 인건 비용 674만 원을 빼면 토탈 월 286만 원이 제 순이익입니다. 하지만 이게 주류값 같은 경우는 재료비도 안 들어가고 뭐 술을 더 팔 수도 있고 덜 팔 수도 있고 때문에 이게 추측해본 결과 이제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연구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출처이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시 슬라이드 돌아가고 우리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얘기하고 또 뭐죠? 그 경연하고 그럽시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술과 더불어서 팔려고 하는데 예. 그 음식을 만들 셰프, 그러니까 주방장 본인이 아니고 이렇게 섭외해서 초대하는 건가요? 제가 이미 레시피들은 다 알고 집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 주방이 오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레시피를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레시피를 주방장에게 그 패턴대로 하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방장이 음식을 독창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사장이 시키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도 계속 주방에 참여해서 이렇게
그런 말 잘 듣는 주방장이 많아요? 예, 요즘에 술집 알바 같은 주방장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대로 다 실행하게 돼 있어서 그리고 아까 그 탕류 같은 경우에 우육면, 뭐 훈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다 그 완제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어가지고 예, 완제품으로 낼 것들도 몇 개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 술집 주방을 책임지는 사람은 네.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고집하진 않는다? 예, 그러네요. 그리고 그 주방장이 꼬장부려가지고 나가도 의선이가 대신할 수 있으니까 예, 며칠은 뭐 땜빵도 된다 뭐 이런 각오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건 이해했어요. 두 번째 질문요. 이것저것 제가 286만 원이 남는데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냥 신경 안 쓰고 일하고서 250만 원 넘게 받는다고 36만 원 때문에 창업한다고 하는 건가요? 왜 창업을 굳이 하려고 하죠? 일단은 제가 좀 남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일하는 걸 조금 싫어해갖고 제 가게는 제가 사장이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요소고요. 예. 앞서 말했듯이 이게 286만 원은 평균값이고요. 만약에 제 가게가 엄청 잘 돼가지고 뭐 술이 더 팔리게 되면은 뭐 350으로 뛸 수 있고 400으로도 뛸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게 됐고 또 앞서 말했듯이 저는 제 음식이 먹고 좀 만족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뿌듯함을 느껴가지고 예, 좋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왜 4년 후에 창업하려고 하는가? 아까 말한 대로 7천만 원이라면 예,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저축하면 4,800만 원이 되잖아요. 예, 4년이면 예. 1,000만 원씩 5,800만 원. 그래도 7천만 원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주위에 펀딩을 받거나 이제 이럴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뭐 이렇게 진부서 들고 갈 수도 있고 뭐 이럴 텐데 네. 4년 동안에 환경도 바뀌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면 네. 빨리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왜 4년을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출 받아서 하는 거를 저는 조금 목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빚이기도 하고 이 8천만 원이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인 게 일단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게 매달 여유로 잡았지만 한 달 창업하지 한 달 후부터도 계속 잘 된다고 하면은 이 2천만 원도 결국엔 없는 돈이고 원래 돈 벌어서 나간 거니까 없는 돈이고 하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예. 그럴 때 어차피 4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돈을 100만 원씩 모아도 네. 목표하는 충분한 여유 자금까지를 모으고 시작하는 거로는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네. 기왕에 하는 거면 한 1, 2년 뒤에 창업하면 안 될까요? 왜 4년씩이나 미루죠? 대출비 딱 대출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또 나가잖아요. 이자 비용이 얼마 정도의 이자가?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제가 6등급, 7등급, 6등급이더라고요. 예. 6등급 기준으로 2천만 원을 대출을 하면은 연 14%에서 16%? 그건 너무 심각한데? 저는 그게 제가 사업은행 창업이나 여기 중기청 같은 데 가가지고 하면 네네. 2% 이하짜리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좀 14%는 요즘 거의 최고 금리 아닌가? 사채 떼고 나면? 그렇잖아요. 아직 네. 직장으로 잡힌 게 아니어서 아마 조직 부분도 그냥 그래서 창업을 하고 한다면 3천만 원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 물론 모르겠어요. 요 시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빚고 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연 5% 뭐 6% 이것도 비싸죠 사실은. 왜냐면 1,0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면 얼마예요? 10만 원. 그렇죠. 10%는 100만 원이죠. 예. 14%는 140만 원이죠. 한 달에 12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24만 원이죠. 엄청난 거죠, 그거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3%라면 1,000만 원 3%는 얼마예요? 30만 원. 그죠? 30만 원 맞나요? 그죠? 네. 30만 원, 30만 원, 300만 원, 그러네. 30만 원이에요. 30만 12로 나누면 13만 원인가요? 그죠?
열로 나누면 30만 원이 월도 주니까 한 24만 원 되겠네. 네, 24,000원 차. 한 달에 2만 원인 거죠. 그러면 뭐 스타벅스 가는 커피 몇 잔만 주게도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정책자로 말하거든요. 아니면 이거 난 다른 데서 나도 투자 좀 하고 싶은데요. 투자 안 받아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한번. 네. 그래서 뭐 무리해서 빨리 하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그 ITM이 좋고 나름대로 자금 계획이 확실하다면 건전한 자금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일을 시작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또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그 시간당 얼마가 들어오겠다는 건 본인의 바람인 것 같고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동종업계가 인근에 회전율이 얼마나 되고 객단가가 얼마나 되고 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 계산으로 나온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주변에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서 얼마나 머물고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거가 좀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좀 현지 방문하고 그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나는 뭐 망하더라도 빨리 한번 해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20대에 망하면 다시 시작하는 게 30대지만 30, 40대에 망하면 더 망하기 힘들지 않나요? 나이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제약 요건이 또 있으니까 저는 뭐 얼마든지 망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0 언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좋은 기회죠, 뭐. 너무 멋있다. 그 요거 계획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 아리아프를 작성한 거랑 이렇게 좀 더 다듬고 그걸 같이 다 제본해서 내줘요. 뭐 굳이 이거 하느라고 뭐 더 갖다 붙이고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창업한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국어 출신 중에서 그리고 그 시간 논문 멋지게 쓰는 시간보다는 일하고 요거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논문 잘 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저번에 아리안글 파일 보내준 것도 A4 용지로 한 뭐 24장 정도 되니까 요거 합치고 하면 충분히 양으로도 그냥 될 것 같아. 잘 쓰지 마. 그리고 저기 아까 그 마지막으로 본인 메뉴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한번 보고 싶어. 그래,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이죠. 우유면 얼마 정도 받을 거예요?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아니, 너무 비싸다. 2만 원. 근데 지금 중국 음식점 가면은 다 25,000원 이상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도 5,000원 싼 거야? 18,000원에서 2만 원. 뚱뚱은 얼마 받아요? 15,000원. 그럼 2인분이에요? 대부분 1.5인분으로 기준으로. 그러면 1인당 12,000원으로 내야 되네. 그 다음에 이제 탕류 다음. 여기 찡짱 옥스 이거는 얼마 받아요? 22,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스는 22,000원 통일을 그렇고요. 그럼 됐어. 그 다음 메뉴. 꿍바오 찌띵은 찌띵 이거나 하겠잖아요. 찌 일성이구나. 얼마? 꿍바오 아니야? 이거 뽕바오 좀 이상하다. 5월 부터 됐어. 됐고. 그래 괜찮아. 우리 모르고 넘어가자. 이거 얼마 받아? 콩가지 그러니까 그 볶음면은 2만 원으로. 2만 원.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 중, 소, 대 이거 구분을 해요? 그거까지 하면 좀. 그치 너무 좀 그렇죠. 단수가 너무 많아. 좋아요. 그 다음 볶음면 말고 튀김류. 삐엠바오시 하나 얼마? 18,000원. 그 완제품으로 팔아가지고. 어. 계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받아서 파는 거구나. 네. 꼬바로 오는데. 호바로도 완제품입니다. 그램수로 해서. 그람수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또 엄청난 음식 공장이 있겠네. 네, 그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팔 정도로 있고 중국 그 쇼핑몰 따로 마이크에서
이거 다음 또 짝퉁들 막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잘 되면? 빨리 이거 상표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튀김류 다음이 어때요? 사이드 메뉴. 여기 찌담빙은 6,000원. 6,000원 정도요. 메뉴는 다 5, 6,000원. 5,000원 정도. 계란볶음밥도 네, 계란국을 양심적으로 3,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 너무 싸다. 맛있다. 이거 본인이 다 만들어서 찍은 거야? 아니면 어디에서 주워온 거야? 사실? 출처에서. 아 그래요? 나중에 요리 한번 한 거 사진 바꿔줘. 제출할 때. 몇 개라도. 있을 것 같아. 민우가 하고 있는 음식하고 좀 다르다 스타일이. 예. 그러네. 그 다음에 혜성이가 하려고 하는 주점 컨셉하고도 다르고. 네. 여하튼 민우하고 혜성이하고 이선이가 나중에 잘 돼서 한번때 중국과 출신의 어떤 그 거대 프랜차이즈가 좀 되어서 1년에 좀 몇천만 원씩 학교에 기부도 하시고 도네이션하고 그거로 이제 수사대에 막 가서 1년씩 공짜로 공부도 하고 하기 되기를 바랍니다. 뭐 맥도날드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서 창업하시고 모자라면 9413에 7339 연락하면 제가 좀 도와줄게요. 네, 쩐주 여기 있어. 시작합시다. 자, 고생했어요.